안녕하세요. 오금한다의 오금입니다. 아,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을 받으려고 하니까 미쳐버리겠네요. 네. 왜 미칠 것 같은지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은, 어,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허다하다라고 지금,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지금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다른 분들이 또 저 말고도 이런 영상을 올리신 분이 있지만은 이 내용은 저희들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순조롭게 하신 분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것도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문중 땅을 기다리다가 이제 예상한 대로 올해는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못하고 아마 내년으로 2호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정부 정책에 좀 많이 화가 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땅을 운 좋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치에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약한 소재지는 저희가 조금 가려놨고요. 이제 농림지역에서 이제 공시시가가 65,700원, 이제 공시시가로만 해도 2억 6천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매 계약을 2억 7천에 하기로 했고요. 이제 계약서는 쓰고 계약금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가 8만 5천 원에서 9만 원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으셨냐면은 또 이분도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농사를 지을 땅을 어, 지역을 바꾸시려고 이제 대토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급하게 내놓은 매물인데 저희 저희 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그분도 그 땅을 사실 수가 있는데 아마 죄송스럽지만은 그거는 좀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분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좋은 조건에 이제 계약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보고 부동산을 가가지고 그날 가계약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 가계약을 하고 나오는 길에 이 안내 문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8천억인데 이미 7,500억 이상을 써버렸기 때문에 잔여가 지금 430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대출을 할 사람들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출할 사람들은 대출을 해라 라고 하는데 8천억을 청년 농부를 5천 명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연도 말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못 받았던 분들, 땅을 구입을 못해가지고 못하셨던 분들, 선정은 되었지만은 그분들도 거의 한 30%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1억짜리를 사지 않는 이상은 이 금액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는 잡아놨어야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가보니까 지금 잔여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 지나니까 200억이 빠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포기해야겠다. 이번 연도는 포기해야겠다라고 하고 부동산에 또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번에 정부 자금이 다 소진이 된 것 같으니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이 오전에 또 이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추경이 나올 것 같다. 추가 자금이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매매를 해라. 빨리 매매를 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계약금만 넣어 놓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하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희가 안내를 받은 게 8월 2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계약금을 넣은 거는 8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서두르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빨리 신청을 하러 갔었죠. 근데 거기 가서부터가 이제 문제점이 좀 또 생겼어요. 이제 A라는 농협에 가니까 감정가가 3억이 나옵니다. 저희들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금액 있잖아요. 거기에 감정가의 7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75%면은 2억 2,500만 원이고 4,500만 원이 이제 자본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똑같이 3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80%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억 4천만 원에 3천만 원이 자본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농협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넣어놨더니 오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감정가가 3억 2천에 90%니까 2억 8,80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매하는 금액이 2억 7천이니까 100%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부동산에 부랴부랴 연락을 해가지고 본계약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본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기 전에 저희들이 그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농협 담당자한테 보냈어요. 보내니까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 담당자가 가능한 날짜를 땡겨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날짜를 최대한 빨리 땡겼어요. 다 땡겨놓고 저희들이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송금을 다 한 상태에서 갑자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C농협의 담당자가. 그런데 감정가가 2억 3천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 가능한데 7천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돈은 맥시멈이 4천만 원인데 그러면 오전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왜 4천만 원이냐면은 돈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 있지만은 자부담 외에 취등록세가 있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있고 이거는 이 지원 사업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건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려고 1,000만 원을 제하면은 이제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해주는 그 개인 신용 대출로 3천만 원이 할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정책은 있지만 당신은 우리의 지정과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제가 이거 불확실이라고 적어놨지만은 그냥 거의 가능하지 않다. 이게 정책하고 그 현실하고 이게 안 맞으면은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정책을 홍보를 할 때는 거의 이런 조건이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는 실제로 농협에 가면은 그건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 정책은 정책이고 농협은 농협이다. 그러면 이딴 정책 왜 만듭니까? 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뭐 탓하거나 이런 영상은 거의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청착농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후계농이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땅이 있고 그리고 뭐 집에 재산이 좀 있고 이러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청년창업농이 토지 구매가 3억이고요. 이거는 은행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자부담이 좀 발생하겠죠. 근데 이게 개인 신용도랑 상관이 없어요. 감정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은행마다 다르고 오전 감정가하고 오후 감정가가 날뛰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냥 3억을 해주겠다 이러면은 90% 해준다 그러면 그냥 90%가 일괄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뭐 개인 신용도 뭐 신용불량자 아니면은 가능성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시설 2억은 농심부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90에서 95%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협에 들어가면은 담보를 내놔라 그래요. 농심부에서 보증을 하는데도 담보를 내놔라 그래요. 그럼 어떤 담보냐?
여기 이제 5%에서 10% 빠지죠. 이거를 은행에서도 대출을 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담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제 논농사라든지 뭐 들에서 키우는 것들. 근데 그거 가지고 청년농부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900평 가지고. 지금 땅값이 기본이 3억인데 아주 저기 깡촌으로 들어가더라도요. 지금 땅값, 토지값이 10만 원 이상입니다. 뭐 물론 더 싼 데도 있겠지만은 그런 데는 청년 농부들이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저라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이 청년 창업농에서 토지 구매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농심보는 저희들이 안 건드리려고 해요. 지금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요거를 받으려면 여기도 농심보 우대 보증해서 보증 비율이 90%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으려면은 이거를 중복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하자. 이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쓰려고 안 하고 있고 토지 구매만 요거 안에서 해결하려고 땅을 계속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 조건은 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 이 조건은 다 맞춰져 있는데 여기 10억 원 이하 시설 자금 100% 이내라고 돼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게 한 7억에서 8억 정도거든요. 7억에서 8억인데 한 9억 정도 쓰려고 하네요. 네, 대충 9억 정도 쓴다고 했을 때 9억에 100% 이내면은 여기 보증 비율이 90%니까 10%는 이 농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농협에서는 그 10%도 대출을 그냥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담보나 뭔가 보증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게 100% 이내니까 100% 해줄 것 같죠? 100% 절대 안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담당자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들은 얘기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은 본인 손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3억에서 5억짜리의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3억에서 5억이 있는 청년이 농업에 왜 가겠어요? 이거 가지고 치킨집 해도 되는데, 치킨집 해도 먹고 사는데, 이 돈 가지고 왜 농촌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초기에 이제 계획을 했던 금액이거든요. 이제 토지 구매 비용이 3억인데 2억 7천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실 하우스가 700평인데 견적을 저희가 받으니까 이것도 내재형으로 해가지고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우스 업자분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미 청착농으로 해서 지원 사업으로 합니다라고 하면은 견적을 이미 높게 부릅니다. 이미 다른데 저희가 700평 지은 하우스에 가서 견적을 보니까 한 1억 2천, 1억 5천에 지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 자금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내재형으로 지어가지고 해야 되니 하우스 업자분들이 견적을 이미 높게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겠지만은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좀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우스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우스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안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이포니카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 하우스만 짓는 거예요. 저기에 커튼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차광 스크린 한 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에서 2.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팜 자금을 받지 않는 친구들은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시설은 뭘로 합니까? 안에 시설은 토경으로 지으라고요? 토경으로 지을 것 같으면은 이거 온실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온실에서 지어야 되는 작물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수경재배 시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7억에서 8억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느 형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친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제 나온다. 이 계산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하우스 냉난방 시스템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700평을 저희가 원활한 조건에서 저렴한 런닝 코스트로 하려고 하니까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1억이 맥시멈이 1억입니다. 맥시멈이. 조절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이잖아요. 스마트팜 자금이기 때문에 IoT 연결되는 스마트팜 장치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경 재배에 필요한 측정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은 CO2까지 넣었으면 좋겠다. 뭐, 요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자재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계들, 세척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비료하고 또 운영되는 동안에 전기세 운영 자금을 5천만 원을 잡아서 지금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부담을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30%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5억 2천입니다. 5억 2천. 5억 2천 있으면 귀농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5억 2천 있으면 전 이민 가겠습니다.